99%의 사람들이 비타민C를 잘못 먹고 있습니다. 하루 60mg? 이건 100년 전 배 위에서 죽어가는 선원들이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최소량일 뿐입니다. 건강을 위한 양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던져버린 돈이 얼마나 되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병원비로 나갈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될 거예요. 더 나아가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가족들을 구할 수 있는 비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김모 씨, 52세. 20년 넘게 매일 비타민C를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감기는 여전히 자주 걸리고 만성 피로는 나아지지 않을까요? 혈압약, 당뇨약까지 먹고 있는데 말이죠. 이분이 먹던 비타민C는 하루 100mg짜리였습니다.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죠. 하지만 이 양으로는 절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분은 20년 동안 매달 2만 원씩 비타민C에 투자했어요. 총 480만 원을 쓴 거죠. 하지만 효과는 제로였습니다. 돈만 낭비한 셈이에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과 가장 비슷한 영장류인 고릴라가 하루에 만드는 비타민C 양을 아십니까? 무려 5천에서 1만 mg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60mg의 100배가 넘는 양이에요. 그런데 왜 의료계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도 원래는 비타민C를 체내에서 만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화 과정에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겨서 그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미 DNA 분석을 통해 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1912년 비타민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한 기준. 그때는 비타민C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제임스 린드의 실험을 그대로 따랐어요. 배 위에서 괴혈병으로 죽어가는 선원들에게 오렌지 하나, 레몬 하나를 먹여서 죽지만 않게 한 양. 그게 바로 60mg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최소량을 건강을 위한 적정량이라고 우긴 거예요. 더 웃긴 건 그들이 비타민C가 소변으로 나오는 이유도 몰랐다는 겁니다. 소변으로 나오니까 더 이상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비타민C가 소변으로 나오는 건 배설이 아니라 방광을 보호하기 위한 정상적인 과정이거든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2000mg을 먹어도 실제로 흡수되는 건 고작 500에서 600mg 뿐입니다. 나머지 1400mg은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이게 바로 돈 낭비의 정체입니다. 흡수율이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잘못된 복용법 때문에 속이 쓰려서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비타민C는 산성이거든요. 공복에 먹으면 위벽을 자극해서 속쓰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몸에 안 맞아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거예요. 선생님, 저는 비타민C 먹으면 속이 아파서 못 먹어요. 비타민C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알레르기가 아니라 잘못된 복용법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비타민C의 흡수 원리를 정확히 알면 같은 돈으로도 10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양. 두 번째, 타이밍. 세 번째, 제품 선택. 이 세 가지만 정확히 하면 여러분의 건강이 180도 바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개인별 맞춤 복용법입니다. 먼저 적정량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루 최소 6000mg입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동물들이 체내에서 만드는 양을 기준으로 계산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1970년대 노벨상 수상자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이미 이 사실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를 무시해 왔습니다. 왜일까요? 비타민C가 너무 효과적이면 약 판매량이 줄어들거든요. 이 6000mg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절대 한 번에 먹으면 안 됩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이라서 3시간 만에 혈중 농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하루 3번, 한 번에 2000mg씩 나눠서 먹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3시간 간격으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식사 시간에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중간에 드세요. 식전도 식후도 아닌 밥을 먹으면서 반찬처럼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속쓰림 없이 흡수율을 최대로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야식을 드시는 분들은 잠자기 전에 한 번 더 드셔도 좋아요. 총 하루 4번, 한 번에 1500mg씩 드시는 거죠. 제품은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산 가루 제품이 최고입니다. 전 세계 비타민C 원료는 네덜란드 DSM과 중국에서만 만들어요. 하지만 제품화 기술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심지어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한국 제품을 사가지고 가실 정도예요. 가루를 추천하는 이유는 첨가물이 가장 적기 때문입니다. 알약은 정제하는 과정에서 여러 첨가물이 들어가거든요. 스테아린산, 이산화규소, 미세결정 셀룰로스 등등. 이런 첨가물들이 몸에 쌓이면 좋지 않아요. 가루 비타민C는 순도가 95% 이상입니다. 나머지 5%도 곡물에서 나온 천연 성분이라 안전해요. 가루는 너무 쉬어서 못 먹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에 탁 녹여서 한 번에 쭉 마시면 신맛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훈련하면 금방 익숙해져요. 오히려 신맛이 있어야 진짜 비타민C예요. 신맛이 없는 비타민C는 화학적으로 중화시킨 거라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정말 못 드시겠다면 알약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루에 서너 알씩 드셔야 하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하지만 리포조말 비타민C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알만 드시고 나머지는 일반 비타민C로 채우세요. 리포조말만 먹으면 대장까지 비타민C가 안 가서 면역 기능 향상 효과를 못 봅니다. 리포조말은 흡수율은 높지만 대장 건강에는 도움이 안 돼요. 대장에 있는 유익균을 늘리는 건 일반 비타민C의 역할이거든요.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있지 않나요? 가장 흔한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초기에는 몇 가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속쓰림. 한국 사람들은 짠 음식을 많이 먹어서 위장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김치, 젓갈, 라면 등 염분이 많은 음식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1000mg부터 시작하세요. 한 달 정도 드시면 위 점막이 회복되면서 속쓰림이 사라집니다. 정말 예민하신 분은 500mg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60mg보다는 8배나 많은 양이니까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 설사. 비타민C는 삼투압이 높아서 대장에서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이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설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독성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양을 조금 줄이시면 됩니다. 설사가 안 날 때까지 천천히 양을 늘려가세요. 급하게 올리실 필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천천히 늘려왔거든요. 처음 10년은 2000mg씩, 다음 10년은 3000mg씩, 지금은 4000mg씩 먹고 있어요. 세 번째, 변비. 아주 드물지만 변비를 호소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건 비타민C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 음식 섭취량이 줄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비타민C를 먹기 시작하면서 몸이 좋아져서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며칠 동안 적게 먹으면 당연히 변이 적게 나와요. 이건 변비가 아니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네 번째, 요로 결석 걱정.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돌이 생긴다던데요? 이것도 잘못된 정보예요. 비타민C 자체가 결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수분 섭취 부족이 문제거든요. 물을 충분히 드시고 마그네슘, 비타민 B6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결석을 예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요로 결석이 있던 환자들이 비타민C를 먹으면서 결석이 없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다시 김모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이분이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비타민C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하루 3000mg으로 시작했어요. 1000mg씩 3번 나눠서 드셨고요. 두 번째 달부터 6000mg으로 늘렸습니다. 3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년 넘게 달고 살던 만성 피로가 사라졌어요. 감기도 거의 걸리지 않게 됐고요. 가장 놀라운 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혈압약을 끊을 수 있었어요. 의사도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면서 깜짝 놀랐대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까? 박모 씨, 45세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간염 보균자였어요. 20년 넘게 간 수치가 높아서 고생하셨죠. 병원에서는 항바이러스 치료를 권했지만 부작용이 심해서 포기했어요. 그런데 비타민C를 하루 8000mg씩 1년 동안 드셨더니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간 기능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의사가 기적이라고 표현할 정도였대요. 제가 인트로에서 약속드린 특급 비법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비타민C 효과를 10배로 높이는 황금 조합이 있어요.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를 내는 영양소들입니다. 첫 번째, 비타민 E. 비타민C는 비타민 E와 함께 먹어야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비타민C가 산화되면서 효력을 잃을 때 비타민 E가 다시 환원시켜줘요. 서로 도우면서 효과가 몇 배로 늘어나는 거죠. 하루 400 IU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마그네슘. 비타민C가 체내에서 제대로 작용하려면 마그네슘이 꼭 필요해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비타민C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요로 결석 예방 효과도 있고요. 하루 400mg 정도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비타민 B 컴플렉스. 특히 비육가 중요합니다. 옥살산 대사를 도와서 결석 생성을 막아줘요. B1, B2, B3도 에너지 대사를 도와서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아연. 면역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비타민C와 아연이 만나면 감기 예방 효과가 극대화돼요. 하루 15mg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셀레늄.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입니다. 비타민C와 함께 드시면 암 예방 효과까지 볼 수 있어요. 하루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 드시면 됩니다. 이 5가지를 비타민C와 함께 드시면 웬만한 건강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질병별 맞춤 복용법도 알려드릴게요. 감기나 독감에 걸렸을 때는 평소보다 2배로 늘려 드세요. 하루 12,000mg을 3시간 간격으로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하루 8,000mg을 권합니다. 혈관벽을 강화시켜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줘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도 하루 8,000mg이 좋습니다.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간질환이 있으신 분은 하루 1만 mg까지도 드실 수 있어요. 간세포 재생을 촉진시켜서 간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암 환자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에 하루 15,000mg까지도 가능합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비타민C는 하루 6,000mg을 3번에 나눠서 식사 중간에 드세요. 국산 가루 제품이 가장 좋고 처음에는 양을 천천히 늘려가세요. 마그네슘, 비타민 E, B 컴플렉스, 아연, 셀레늄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 방법대로 6개월만 드셔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경험하게 될 겁니다.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들여가며 병원 다니지 마세요. 비타민C만 제대로 드셔도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김모 씨처럼 20년 동안 고생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어도 비타민C로는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아픈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더욱 중요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비타민C 복용 후기도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물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타민C를 먹어도 효과가 없는 특별한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해결책도 준비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